그 가운데 문영배, 이미선 진보재판관 2명의 임기가 4월 18일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3주 남았어요. 3주 내에 발표 못하면 저 두 분 임기 끝납니다. 그럼 헌재 재판관은 6명 체제가 되고요. 여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못 돌아오고 있는 거고 야권 입장에서는 대통령 파면을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다 4월 18일 본인들의 임기 전에까지 선거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자, 그럼 문영배 소장 대행은 왜 선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5대3 상황 내지는 4대4 상황이기 때문에 곤란해서 선거하지 못하는 거냐? 아니면 절차적인 어떤 쟁점들을 가다듬느라 선거하지 못하는 거냐? 아니면 만장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길고 긴 협의와 설득을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가운데 민주당이 앞서 내각 총탄핵에 이어 이번엔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들을 겨눠 임기 연장법을 발의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색한 대목이에요. 이 법률상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들의 임기를 법안을 발의해서 강제로 임기를 늘리겠다라는 게 조금은 어색한 장면이죠.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 종료 시점까지 6개월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법으로 어거지로 임기를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김민석 최고는 이거 반드시 빨리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강제 임기 연장법인데 주진우 의원님, 이 되는 겁니까? 법률 취지가 이게 맞는 겁니까? 헌법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두 가지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법률을 통해서 자동으로 연장된다든지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지 않는데 임명장에 서명을 하지 않는데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것은 아예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절차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으로 뒷받침되던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라고 우기더라도 위헌적이어서 저는 무효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또 임기도 법에 규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임기는 6년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임기를 헌법에 있는 임기 규정을 법률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애초에 불가능하고요. 이게 지금 현재 이 혼란 상황은 저는 문영배 소장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영배 재판소장 그동안 재판한 것 보면 이 선거 관련된 것도 그렇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재판소장 대행이 재판장으로서 소송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모두 문영배 소장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 탄핵 재판 그 변론기일 할 때 진행이 어땠습니까? 마치 탄핵 인용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완전히 그 탄핵 열차를 뭐 무리하게 몰면서 내려달라는 사람이 있어도 정차역도 거치지 않고 막 지나가 버리고요. 또 불량 연료, 무슨 공수처에 오염된 불법 수사 기록 같은 것도 다 증거로 채택해서 그것 중에 그냥 애초에 재판에 쓸 수 없는 것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것을 탄핵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불량 연료 넣고 탄핵 열차를 막 출발시켰다가 정차역을 앞두고 갑자기 멈춰선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문영배 재판소장의 책임이지 그게 누가 그 열차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33일이나 지났고요. 지금은 뭐 판결문을 다듬는다든지 뭐 이런 절차적인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5명 가지고는 탄핵 기각을 결정해야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끌고 있는 걸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이제 눈치를 다 채버린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서둘러 오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멈춥니까?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4월 18일까지는 18일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탄핵 재판이 변론 기일이 끝나고 나서 50일간 그 판결문을 쓰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판결문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오래 걸리지 않죠. 지금 이미 판결문도 다 나와 있을 겁니다. 평의라는 게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거든요. 근데 서로 설득이 안 되면 그 상태에서 판결을 내려줘야지 왜 그 부분을 기다립니까? 저는 너무 재판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그
어떤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문영배 재판소장이 그 대한민국 헌법 역사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러면 빨리 선고기일을 오늘이라도 발표를 해야 됩니다. 선고기일을 발표를 해놓고 평일을 나머지 쟁점들을 평일에 해나가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선고기일조차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결론만 정해져야지 내가 선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권한을 누가 문영배 소장에게 줬습니까? 이게 각각 헌법기관이 헌법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결론을 내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문영배 소장이 이 부분을 결자 해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헌법상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재판관들의 임기를 법으로 늘리는 것 자체가 발상 자체가 위헌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사람을 헌재 재판관으로 법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도 법률 위반이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야당에서 아까 그 마은혁 임명권도 그렇고 지금 이 재판관 임기 연장법도 그렇고 혹시 야당 내에서 문영배 소장 대행이 본인 임기 전에 선고 안 하고 퇴임하려고 그런다라는 의심이 좀 있습니까? 그럴 리는 없다고 보는데 근데 만에 하나 그런 가능성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대비하자는 차원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상황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6인을 가지고는 심리 개시를 못하게 돼버리고요. 물론 지난번에 심리를 할 수 있다고 그 평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바는 있지만 대통령 탄핵 선고 같은 이 주요 사건에 대해서 물론 이 변론이 종결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인 체제로는 헌법재판소가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헌법재판소법에는 임기 만료 시까지 새로운 재판관을 선출해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18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무런 조치 않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특정 재판관 임명 절차를 했을 경우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목적으로 특정 성향의 재판관을 임명하려는 비판을 받기 싫으니까 그런 거고 그 상황에서 만약 여러 가지 예측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것처럼 특정 재판관 1, 2인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이건 뭐 전원이 평결에 대한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문영배 재판관이라도 대행이라도 일방적으로 선고일을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체시켜 4월 18일을 경과하려고 한 경우에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임기 연장 법안에 대해서 헌법상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맞고요. 재판소 법에 따라 선출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 취지에 비춰보면 충분히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시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이 헌법재판 제도를 취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비상 추천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 재판소가 신속한 임명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슷한 법률안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중지될 경우에 사실은 주요 헌법사건, 대통령 탄핵 사건을 포함해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혼란에 대한 책임 이런 것과 비교 형량해 봤을 때 법률을 통해서 그 최소한의 임기 연장을 하는 방식 내지는 비상 추천 절차를 통해 갖고 임명하는 방식이라든가 제주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거는 분명한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유효한 거는 2인의 재판관의 임기를 일정 연기하는 법안을 통해서 그런 공백을 만들지 말자는 거죠. 이게 뭐 무조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네, 내일 의결하겠다라고 나섰고요. 정치 변호사님, 그러니까 헌법상 그 임기가 만료되는 인사에 대해서 법으로 어떻게 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느냐에 지금 논란이잖아요. 네네. 혹시 법으로서 돌직구쇼 앵커 임기도 좀 연장해주면 안 되냐? 뭐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 정도는 가능해요? 네네. 그 너무 정도는 무시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헌법재판관 장관급이고 임기가 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아무리 돌직구 앵커가 중요한 자리라고 하더라도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저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헌법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사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이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총장 임기도 있지만 그거는 검찰청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똑같은 논리가 생성이 돼요.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지금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률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만들겠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행정부가 법률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반대되는
위반돼야 되는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수권법 아니겠습니까? 그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느냐 파면되느냐 이러한 민감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예컨대 지금이 뭐 코리안 그 동네 야구가 아니고 코리안 시리즈가 있는데 코리안 시리즈가 야구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돼야 우승팀이 가려지는 건데 이게 뭐 지금 동네 축구하는 겁니까? 동네 야구 하는 겁니까? 민주당 이야기는요. 마치 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그 월드 시리즈를 동네 야구 같이 하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 그러한 그 규칙에 의해 가지고 바뀌어진 규칙에 의해 가지고 결론이 난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는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발 나라 걱정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당에서는 쿠데타적 발상이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입법 만능주의, 이 대표 왕정을 선포해라. 자, 윤진수 서울대 명예교수, 4월 18일 이후 헌재 기능을 상실한다. 임기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의 얘기도 일각에선 있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헌법이 규정하는 임기를 입법부가 마음대로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혹시 그 야당 내에 일종의 어떤 그 불안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조간신문의 오늘 분석도 좀 많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복귀할 것 같으니 마은혁도 임명해야겠고 선고가 자꾸 안 나오니 진보 성향의 재판관 2명의 임기도 좀 붙잡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른바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각 총탄핵과 임기 연장법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조간신문에 있던데 박지원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되면 변론을 재개해야 되는 거고,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도 얘기했던 게 어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선고, 그러니까 신속한 파면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해온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서 어떤 재판 절차를 다시 진행을 하고 평의가 이제 그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그 과정에 다시 참여해서 시간이 늘어지는 것 자체를 당 입장에서 그렇게 원할까라는 의구심이 저는 일단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어떤 이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이고 지당하게 이제 지켜야 되는 헌법 질서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 재판관 임기 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민주당에 유리하게 하려고 뭔가 뭐 어떤 공작을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고 과거 국민의힘에서 지난해 9월 28일에 냈던 그 논평을 좀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랬냐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마비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심판 정족수 미달로 헌재는 단 한 건도 심리하게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논평을 냈었어요, 국민의힘 대변인이. 그러니까 그때 헌재 재판관을 조속하게 임명을 해야 되고 임기 만료를 고려해서 빠르게 이 추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때는 이 헌재의 기능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 왜 지금처럼 어떤 헌재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될 상황 속에서는 마치 이제 이런 법안 자체가 뭐 민주당발 쿠데타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건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헌재가 해야 될 기능이 있는 것이고 헌재가 지켜야 될 질서가 있는데 헌재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을 고안해내는 것이 과연 이 민주당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이런 점에서 어떤 위헌 시비를 걸거나 이런 게 내란이다라고 민주당의 행동을 프레임 잡아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과거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기 이전에 국민의힘이 냈던 메시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법으로서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동의할지도 참 궁금해지는 대목,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